안녕하십니까. 체크 중 수학 2회 문항 해설을 맡게 된 도성중학교 수학교사 김우영입니다. 모두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고등학교 진학 전 적응을 위해 준비한 시험으로 모두들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쳤든 못 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얘는 2의 4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10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12 더하기 3 빼기 10의 제곱이겠죠. 그 결과 2의 5제곱이고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 정수계수가 아니죠? 정수계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 또는 공배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x 플러스 4. 그러면 그 결과 3x 플러스 2 여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바로 분법칙했어요. 그 결과 4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y라 하자. 근데 y는 fx를 할 때 f20의 값은 됐습니다. f20의 값을 선생님이 천천히 의미를 적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2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뭐 있죠? 2, 3, 5, 7, 9는 아니죠? 11, 13, 15도 아니죠? 17, 19의 개수죠.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들 수면시간 조사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프를 잘 해석해야겠죠. 이 학생들 중 수면시간이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는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친구는 9명.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이 친구는 6명. 그러면 9 더하기 6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수 A, B가 있는데 A는 주어졌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B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각각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 함께 계산을 해보죠. 먼저 일단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같으면 같은 거 적고 작으면 작은 거 적죠. 작은 수를 적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3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1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냐면 얘를 한번 볼게요.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지수 큰 수 적죠. 같으면 같은 걸 적지만 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지수 큰 수. 그 다음에 있고 없으면 적어라. 라는 게 이제 기억나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맞고 3의 세제곱 맞고 5의 제곱 맞고 근데 7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A는 없는데 그러면 있고 없으면 적어라 하니까 여기서 7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B의 값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선생님 팁이 있는데 쉬운 것끼리 계산하세요. 얘는 4 곱하기 5는 20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은 21 20과 21을 곱해주면 422 정답이 됩니다. 잘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6번입니다. 자연수 n의 개수. 자, 일단 1에서 100까지 있고요. 15분에는 정수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뭘까요? 정수가 아니다. n은 15의 배수가 아니겠죠. 15, 30, 45, 그 다음에 60, 75, 75, 90. 요 녀석들이 아니겠죠. 근데 100까지니까 요까지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 15분의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이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힌트죠. 15는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타내지죠? 3 곱하기 5분의 n입니다.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n은 반드시 3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소인수로. 그래서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에서 100까지 3의 배수는 총 몇 개 있죠? 100을 3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3, 3, 9, 1, 0, 3, 9, 1. 3으로 나누니까 1에서 2, 3개짜리 묶음이 33개 나오니까 3의 배수는 3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 9, 90, 93, 96, 9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33개 있습니다. 하지만 33개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15분의 n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5의 배수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5의 배수는 몇 개죠? 그렇죠. 다 여기서 3의 배수 안에 끌어놨으니까 이 안에 15의 배수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와 30, 45, 60, 75, 90 다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33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3 빼기 6 해서 빼기 6 죄송합니다. 빼기 6 해서 27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에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두 수가 있는데 이거 이항해 볼게요. b가 a보다 커요. 맞죠? 근데 둘이 곱해서 음수래요.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 맞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라는 뜻이겠죠. 근데 b가 더 크대. 그러면 자동적으로 b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루트 4a 제곱은 루트 2a의 전체 제곱. 근데 a가 음수니까 얘도 전체가 음수겠죠. 음수의 제곱은 나올 때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2a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일단 b가 양수니까 맞죠? 마이너스 달았을 때는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로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해보겠습니다. 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일단 2를 곱해 줄게요. 2를 곱하면 x-a는 1.6x 플러스 5.4 물론 10을 곱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천천히 계산해 보자고요. 그 다음 x를 1로 옮기고 5.4로 옮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4는 0.6x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양변에 10을 0.6으로 나눠주면 x는 0.6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4보다 작거나 같다. 10을 좀 곱해줄까요? 10을 곱해주면 6분의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54죠. 그러면 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9.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연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1부터죠. 1이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1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1이 되는 순간은 이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9가 1이 되면
여기에 1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9는 반드시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1이 되는 순간 왜 근을 1로 포함하니까. 근데 자연수가 없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a는 10보다 작고 a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a가 되고 우변은 요렇게 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18이다. 이때 k의 값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관법을 이용해서 x, y를 k에 관한 식으로 한번 이끌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식을 2배 해주면 2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k가 나오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5y는 k 플러스 1입니다. 이거를 가관법을 해서 y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 y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k죠. 3y를 이항하면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고 계산해주면 15k 플러스 3 마이너스 2k 해서 13k 플러스 3이 여기까지 다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 정리해보면 x는 13k 플러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인 상황. 근데 둘이 더했더니 18이 나왔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위아래 a, b 값을 더해보시죠. 그러면 8k 플러스 2는 18이 되고 이항해주면 8k는 16이 되고 k는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직육면체 높이 4,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직육면체 건널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피를 높이로 나눠주면 이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둘이 곱해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2 곱해서 얘가 된다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a, b 값을 알 수 있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둘 중 누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지는 몰라요. 알겠죠? 근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건널비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해보죠. 건널비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 밑면의 넓이 2배,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해보죠. 옆넓이는 x 플러스 1 곱하기 4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것도 2개 있으니까 2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x 제곱 플러스 여기는 3x 나오니까 6x 플러스 여기 2 나오니까 곱하기 2에서 4가 날 거고 여기는 이 둘이 먼저 계산하면 8이죠. 8x 플러스 8이 나오고 여기는 8x 플러스 16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2x 제곱이 나와야 돼요. 일단 3번, 4번 탈락이에요. 맞죠?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 얘 둘이 다음에 16x, 22x죠. 자, 2번 아니면 3번 다 22x네요. 뒤에 수를 계산해 볼까요? 4, 8, 16, 28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과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일 때 a의 값은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좌표 평면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이제 함수로 표현해서 그리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y절편, x절편 다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은 AY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죠. A를 나누어주면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3이 됩니다. A의 크기는 모르고 여기서 힌트로 A가 양수로가 나와 있어요. 맞죠? Y좌표는 A분의 3 자세히 모르지만 뭐 Y좌표는 양수, 기울기 양수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대강 그려보자면 그렇단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Y절편을 한번 그 X절편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인 상태예요. 근데 도형의 넓이가 6, 지금 생긴 거는 요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직선, X축,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러면 도형의 넓이가 6이라는 거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해도 여기 높이 수직으로 내렸으면, 이 교점의 높이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요 높이가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6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6이 나왔다는 건요. 높이가 2라는 거죠. 맞죠? 여기가 2입니다. 이 교점의 좌표가 누군지 몰라도 확실히 Y좌표는 구했다 이거죠. 2입니다. 교점의 좌표가 X좌표는 누군지 몰라도 Y좌표는 2라는 거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 1번, 2번 직선이라 할게요. 1번 직선의 X값과 2번 직선 X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Y에 2를 대입해보면 X-2A 플러스 3이 나오고요. 는 0. 그 다음에 2번에 2를 대입하면요. X 빼기 1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1이죠. 그러면 이 X는 1을 여기다 대입해줘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2A 플러스 3은 0. 2a는 4. 따라서 a 값은 2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a는 2,-1, b는 1,-2에 대하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선분 ab를 만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됐습니다.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 다음에 2,-1, 1,-2. 여기가 b죠. 1,-2. a는 2,-1. 이렇게 이어진 선분이 있는 거죠. 맞죠? 선분 AB와 이 직선이 만난대요. 근데 이 직선, 이 1차 함수는 Y절편이 1인 걸 알고 있어요. 1. 맞죠? 근데 기울기가 양수면 당연히 AB와 안 만나겠죠. 오른쪽 위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직선이 어떻게 요렇게 지나야겠죠. 맞죠? 근데 A 값에 따라 조금 더 작아져도 될 겁니다.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어요? 선분의 AB와 만나니까 B를 지날 때까지 작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커진다면 언제까지 커질 수 있어요? A를 지날 때까지 커지겠죠. 이때가 이 직선 A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날 때가 바로 A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각각 구해 볼 겁니다. 자, 구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최소값과 이제 최대값을 구해 보면 최대값부터 구할게요. 최대값은 점 A를 지날 죄송합니다. 이거 알람이 꺼졌네요. 차차. 네. 차차. 아차차. 자, 아차차. A의 최대값은 2,-1을 지날 때니 여기다가 2,-y는 ax 플러스 1에 2,-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1이 되어서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값 이때가 최대가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요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진짜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딱 돼도 되죠. 왜? 점 B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 이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2차 함수 a x 플러스 4의 제곱 50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을 지날 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입니다. 합승이 아니라 합은.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50 조금 위에 있죠?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 50이라 보겠습니다. 맞죠? 여기 있는 상태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근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뭉뚱거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뭉뚱거려져야 돼요. 만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2번 케이스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나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럼 1사분면을 반드시 지나게 하려면 0일 때 반드시 위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값을 이렇게 위로 지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1번처럼 그려져야 된다. 1번처럼 그려지기 위한 조건 0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수값이. 알겠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0이 돼도 안 되겠죠?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 3번 그림 역시도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 1번처럼 반드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하면 16a 플러스 50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함수값이. 그럼 16a는 마이너스 50보다 커야 되고 a는 1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커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크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수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하나 놓쳤다는 거예요. 모두 사분면이 지나는데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떨까요? a가 양수면 0이어도 안 되겠죠? 2차 함수 조건에 위배되니까. 양수면 이렇게 위로 그려져서 밑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냐면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얘를 비교하기 위해 소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3점 몇이죠?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xxx 이게 빈칸이죠. 0.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이고 점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난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바로 대입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a 값을 구할 수 있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는 36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맞죠? 틀린 거 없죠?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2죠?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은 4a 마이너스 4가 되고 4a는 1이 되어서 a는 4분의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식은 y는 2차 함수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네, 그려질 텐데 여기와 만나는 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y가 0일 때 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빼기 4는 0이 나오고 빼기 4를 이항시켜주면 는 4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16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러면 x 빼기 2는
4이거나 마이너스 4입니다. 2를 이항해주면 6이거나 마이너스 2겠죠. 여기가 6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죠. 8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AB, AC, BC 길이 주어졌고요. 삼각형입니다.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할 때 선분 AH의 길이는 요것도 이제 뭔가 내신에 조금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문제 이 길이를 x로 놔버리면 약간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BH를 선생님이 x로 둘게요. 그러면 여긴 자동으로 800x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요 AH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AH를 구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H 제곱을 구해볼게요. 13 빼기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민트색 직각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AH 제곱은 동일하게 29 빼기 8 빼기 x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둘 다 AH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의 요 값과 요 값이 같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걸 한번 같다고 풀어놓으면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9 빼기 64 플러스 16x 빼기 x제곱 13 빼기 x제곱이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죠? 맞죠? 그 다음에 요 16x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이항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64에서 빼기 29 플러스 13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 복잡한 계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64 빼기 30 플러스 1 플러스 13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34죠? 34. 그럼 얘는 14죠? 둘이 더하면 48이죠. 맞죠? 계산이 신기하죠? 선생님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답니다. 16x는 48이니까 x는 3이 되겠죠. 여기가 3.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H의 길이기 때문에 AH 길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주면 13 빼기 3의 제곱 9죠? 그래서 따라서 2가 되고 여기는 길이가 2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24cm이고 중심이 O인 반원 위에 한 점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이렇게 딱 떨어뜨린 게 D래요. 맞죠? 여기가 각도가 120도일 때 ACD의 넓이는? 이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ACD 넓이. 밑변과 높이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밑변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힌트를 조금 이용해 볼게요. 여기가 12, 12. 다 반지름이니까. 맞죠? 근데 여기 60이다. 아, 차차 이제 찾았다. 맞죠? 여기 6이고 여기 6루트 3이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 길이가 AD고 높이는 6루트 3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6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4 루트 3 제곱센티미터. 1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5cm인 원, 반지름 길이가 5cm래요. 그 다음에 밖에 한 점 A에서 원 O에 두 접선을 그으면 각각 원 O와 두 점 EF에서 접한다. BC도 원 O와 점 D에서 접하고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24cm다. 요 둘레 ABC 길이가 24cm래요. 맞죠? 확인하고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O까지 길이를 구하여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알기 위해서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있죠. 그럼 원의 중심과 항상 이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수직이 되죠. 그럼 왠지 AO 구하려면 반지름 5라고 했으니까 이거 5죠. 여기도 5예요. 맞죠? 조건을 다 적어 봅시다. 아, 왠지 AE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AE 구하려고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려고 보니까 ABC가 24cm래요. 여기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 길이 같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습니다. 왜요? 접하니까요. 맞죠? 따라서 원의 둘레 길이 여기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맞죠? AF와 AE의 길이의 합이
원의 둘레, 요거 대신에 요거 쓴다면 원의 둘레가 되겠죠. 근데 AF와 AE 길이조차도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와 12를 만족하겠죠. 이제 알아냈습니다. 직각삼각형 12, 5, 13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 가계 A가 75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하고, 무게중심이래요. 자, 선분 BG의 연장선과 AC가 만나는 점을 H라 하자. 근데 선분 BH와 선분 AC가 수직이래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무게중심을 지나는 점을 그었다는 거는 요거 중선을 끈 거죠. 중선을 끄는데 수직이라고? 맞죠?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공통이고 여기 수직 여기 수직 SAS 합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 심지어 합동이 여기 각도도 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6cm죠. 맞죠? 6cm.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75, 75면 여기가 30이에요. 맞죠? 30이면 여기에 수직으로 한번 내려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빗변이 6이니까 여기 길이는 3cm다. 맞죠? 따라서 6cm 곱하기 높이 3 해서 나누기 2까지 하면 정답은 9제곱cm였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건 좀 이따 수정이 될 거예요. 배부될 때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에서 BCCD 위에 두 점 EF 대해서 EF와 BD가 평행하고 CE와 EB가 1대2랍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180제곱cm고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A와 C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2대1로 나눠졌고 평행사변형은 그 대각선에 의해서 나눠진 두 삼각형의 합동이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90입니다. 여기도 90이고요. 여기도 90을 만족하고요. 자, 일단 90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90을 2대1로 쪼갰죠. 왜냐하면 두 삼각형은 한 꼭점 공유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밑변이 2대1이니까 이 90을 2대1로 쪼개면 됩니다. 90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선생님이 색칠한 부위 보세요. 여기가 30제곱cm라는 겁니다. 야, 똑같은 이유로 여기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죠. 얘도 1대2를 만족할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색칠할게요. 여기도 30제곱cm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넓이에서 얘를 빼주겠습니다. 이 조그만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은 1대3. 두 삼각형이 이게 평행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죠. 맞죠? 1대3 닮음입니다. 1대3 닮음. 그러면 1대3 닮음이면 1대9가 넓이 비겠죠. 근데 여기 넓이가 절반, 대각선에 의해서 절반 나눠지니까 90입니다. 1대9는 우리가 궁금한 삼각형 CEF 대 90이니 삼각형 CEF는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넓이는 10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30 더하기 30에서 10을 빼주면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회원 6명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은 수를 조사하여 적은 것이다. 가장 작은 수는 6이고 가장 큰 수는 16이다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10이고 최빈값은 6과 11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중앙값은 문제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개념을 사용을 하거든요. 최빈값이 6이니까 6과 11의 개수가 동일하고 좀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6이 하나가 있었다면 16도 최빈값이었겠죠. 16도 지금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6과 11이 최빈값이라는 건 막 적어도 막 이렇게 두 개씩 있다는 거겠죠. 맞죠? 두 개씩 있고. 근데 6명이니까 별량의 수가 6개여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긴 누군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평균은 10이죠. 이거 다 더해서 12 나누기 6해서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 더해보죠. x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12 더하기 22 더하기 16 요거 두 개 더해서 22, 16 이렇게 온 겁니다. 나누기 6은 10이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34 더하기 16은 50 x 더하기 50 나누기 6은 10이다. 그래서 따라서 x는 10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가 사실 10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중앙값 구하기 좋게 크기 순서로 잘 해줬네요. 그러면 중앙값, 짝수일 때 중앙값 제일 어렵잖아요. 맞죠?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을 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B 주머니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두 주머니의 임으로 선택하여 그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나는 A 선택하고 흰 공 꺼내고 흰 공 또는 B 선택하고 흰 공 꺼내고 맞죠? 그럼 사건이 여기 하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선택할 확률 2분의 1 하고 흰 공 나올 확률 5분의 2 또는 더해 B 선택할 확률 2분의 1 하고 곱하기 흰 공 4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20분의 4 더하기 5 정답은 20분의 9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수가 조금 커서 어려웠죠. 요거는 계산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원가의 합이 5만원이래요. 맞죠? A와 B를 적고 원가를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원가가 안 나와있고 최종적으로 A 제품의 원가는 묻는 문제예요. 맞죠? 둘 다 안 나와있으니까 선생님이 X, Y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제품에는 20%, B 제품에는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책정하였다. 자, 그럼 붙여보죠. 20%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표를 이쁘게. 그렇죠. 선생님 미술에 재능이 없었어요. 맞죠? 얘는 1.35i가 되겠죠. 근데 정가에 안 팔렸대요. 근데 A는 정가에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했대. 그러면 할인가. 뭐 B는 안 했으니까 1.3i를 하면 되겠죠. 근데 1.2x에서 곱하기 10% 할인했으니까 0.9를 해주면 되겠죠. 그걸 계산해주면 1.08x입니다. 되겠죠? 분수로 하셔도 돼요. 자, 판매되었다. 그리고 결과 두 제품 모두 7,300원이라는 이익이 났대요. 여기도 있고 원가 합이 5만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x 더하기 y는 5만원이다. 선생님이 돈 계산할 때 쉼표를 항상 넣는데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돈이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제품 모두 판매에 이게 이익이 난 거잖아요. 이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최종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면 이익이죠. 그러면 1.08x에서 더하기 1.3y 빼기 x 빼기 y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0.08x 플러스 0.3y 얘가 이익입니다. 얘가 7,300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 몇을 곱해볼까요? 100을 곱해볼까요? 100을 곱해주면 8x 더하기 35y는 73만원. 맞죠? 4를 나눠주면 4x 더하기 15y는 계산해볼게요. 70만원은 36만 5천원. 계산 빠르죠? 한번 풀어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5를 곱할게요. 알겠죠? 15를 곱해. 그럼 15x 더하기 15y는 자, 15 곱하기 5만원. 동계산하면 또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맞죠? 75만원.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과관법을 적용해주면 11x는 75만원에서 36만 5천원 빼요. 알겠죠? 동계산 여러분 잘하잖아요. 쌤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45만원, 40만원 빼기 15,000, 38만 5천원이죠.
자, 그러면 x는 자 385에서 11을 약분은 나눠주면 되죠. 33, 55, 5, 그렇죠. 3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 해갑니다. 23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4x의 꼭지점을 p, 여기 p점, x축과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여기 a 있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선분 OP와 OP, 꼭지점과 원점을 연결한 OP와 평행한데 a를 지나고 얘랑 평행하대요. 알겠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B, 선분 PB, 여기 평행하게 끄었더니 A에서 평행할 때 맞는 이차함수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답니다. 평행만 표시를 해 놓을게요. 다음에 선분 PB를 X축과의 교점을 Q라고 했어요. PB와 X축과 교점이 Q 있습니다. PQ 대 QB가 1대 3이에요. PQ 1대 3이래요. 알겠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QOB의 넓이는 이거 선생님 만든 문제입니다. 잘 만들었죠? 일단 이차함수 문제를 나오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행이라는 조건은 거의 대부분 뭘로 이용하냐면, 이 조건으로 이용해요. 둘이 평행할 때, 밑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을 하고, 위에 이 점을 아무리 이쪽으로 옮겨도 넓이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왜? 밑변은 그대로고, 두 평행선 사이의 높이도 그대로니까. 넓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차함수 문제 나오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점을 선생님이 여기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OP를 밑변으로 하고 이 점을 끌고 왔으니까 높이가 변함이 없어요. 평행선 사이에 점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형 POB는요, 누구와 같냐면 삼각형 POA와 동일한 넓이를 가집니다. 근데 POA 넓이는 구하기 쉽잖아요. 왜? y는 x제곱 플러스 4x고 이 친구는 플러스 4 빼기 4를 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가 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구하기 쉽잖아요. x제곱 플러스 4x, y가 0이 될 때 값이니까 x가 0이나 4입니다. 맞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여기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4, 높이도 4. 따라서 넓이가 4, 4, 16 나누기 8이겠죠. 여기가 이 삼각형 넓이가 8입니다. 따라서 POB의 넓이도 8이에요. POB 여기 넓이도 삼각형이 8이에요. 맞죠? 넓이 같으니까. 근데 여기 넓이가 8인 상태에서 지금 뭐 할 거냐면 PQ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QB 여기가 3의 길이죠. 맞죠? 근데 여기 넓이는 현재 8인 상태. 맞죠? 근데 색칠한 부분 BQ를 밑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전체 8에서 4분의 3을 곱해준 게 답이었습니다. 6.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나쁘지 않았죠? 자, 24번입니다. 이 4번은 문제가 조금 하나 상식을 알아두면 좋아요. 무슨 상식을 알아두면 좋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항상 있지 않죠. 맞죠? 항상 있지 않아요. 있지 않지만 원에 내접하면 어떤 성질이 발견되죠? 맞아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180도를 만족하죠. 맞죠?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이 B면 여기가 2B죠. A면 여기 2A죠. 맞죠? 그래서 2A 더하기 2B가 360도라서 그래서 이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또 반대도 성립합니다. 대각의 합이 180도면 원에 내접합니다. 알겠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림과 같이 점 O는 삼각형 ABD의 외심이면서 동시에 BCD의 외심이다. 각 A는 110도, PDB 어디죠? PDB 여기 있죠? 65도일 때 BPD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이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외심을 공유하고 있죠. 외심을 공유하고 심지어 두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을 그려볼게요.
뭐 대강 선생님도 이제 미술 전공이 아니니까 대강 그릴게요. 했는데 BCD의 외심이니까 이 세 점이 이 위에 있을 겁니다. 이 원에. A는 당연히 BD, ABD의 점 O의 외심이니까 이 두 점이 위에 있는 한 A도 반드시 여기 위에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A가 110도예요. 그럼 여기 몇 도죠? 그렇죠. 여기는 70도가 될 겁니다. 자, 70도가 되겠죠? 합쳐서 180도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각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각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외심이니까 여기 길이 같죠? 여기 65도죠. 그럼 여기는 130도죠. 맞죠? 맞죠? 그러면 자동으로 남은 각 50도를 여기 25도가 채워주겠죠. 여기도 25도일 거고.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5도인 거 알면 요 각이 외곽이죠? 무슨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25도와 70도를 더한 95도가 정답이겠죠. 굉장히 깔끔한 풀이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뭐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25번입니다. A, B, C, D, E 꼭점 A에서 출발하여 현정이의 말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현우의 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답니다. 자, 각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한 만큼 자신의 말을 이동할 때 각자 두 개씩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씩 던져서 나온 수의 한 만큼 주사위를 이동한대요. 근데 두 말이 모두 C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현우 같은 경우와 현정이는 이제 몇이 나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는 일단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오면 이렇게 도착하겠죠. 자, 그 다음 2가 나와도 되고 또는 뭐가 나올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이 나와도 돼요. 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2가 나와도 되겠죠. 5씩 증가해도 되겠죠. 오각형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5가 증가해보면 17이잖아요. 맞죠?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17이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 또는 7 또는 10이고요. 현정이는 일단 4가 나와야겠죠. 1, 2, 3, 죄송합니다. 3이 나와야겠죠. 또는 8이 나와야겠죠. 또는 13이 나와야겠죠. 근데 13은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현우가 2 또는 7 또는 12가 나올 경우와 현정이가 3 또는 8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둘 다 C에 있어야 되니까 at the same time이죠. 동시에. 두 개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현우가 2 또는 7 또는 12가 나오는 경우와 현정이가 3 또는 8이 나오는 경우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현우가 2이고 현정이가 3이고 3. 현우가 2이고 현정이가 8이고 현우가 7이고 3이고 7이고 8이고 12이고 3이고 12이고 8이고 그러니까 맞죠? 요거 더하고 요거 곱해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2인 경우의 수는 1, 1 한 가지고요. 7이 나온 거는 1, 6, 6, 1, 2, 5, 5, 2, 그 다음에 3, 4, 4, 3, 6가지고요. 그 다음에 12가 나온 건 6, 6 한 가지죠? 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건 1, 2, 2, 1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건 2, 6, 6, 2, 3, 5, 5, 3, 4, 4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맞죠? 그러면 현우는 총 선생님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8이 나온 거 2, 6, 6, 2, 3, 5, 5, 3, 4, 4 1, 2 이게 틀렸죠. 두 가지죠. 1, 2, 2, 1이죠. 뭐 갑자기 마에 씌었나 봅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7가지고요. 여기는 8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현우가 이 경우 동시에 현정이가 이 경우여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현우 안에 내부 사건에서는 2 또는 7 또는 10이니까 이 경우를 다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우가 2 또는 7 또는 12이면서 동시에 현정이는 3 또는 8이니까 두 경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4가 아니라 56이겠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 칭찬해. 오늘 푹 쉬시고 다음에 한번 더 노력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